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끔 화를 내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당장 그 상황에서 벗어나세요. 화가 치솟을 때는 잠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좋아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숫자를 세어보세요. 화가 날 때 깊은 숨을 몇 번 쉬고 10까지 세어보세요. 여전히 화가 난다면 20까지, 그래도 안 가라앉는다면 30까지 세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화가 가라앉고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세요. 화가 나는 이유를 분석해 보세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기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화를 다루는 첫걸음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당신의 화를 다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으세요. 화가 가라앉았다면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든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할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화가 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죠. 왜 그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라고 고민하기보다는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됩니다. 감정의 주도권을 자신에게 유지하세요. 다른 사람 때문에 화나거나 슬퍼하는 것은 마치 그들에게 감정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아요. 화를 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손해이며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화를 잘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대처하세요.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가끔은 그 사람의 행동이 당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일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면 그것은 업무의 압박 때문일 수 있어요. 이럴 때 이해와 공감을 통해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 인한 화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잠시 멀어져서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을 때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했다면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그 사람의 행동이 당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화를 더 잘 다룰 수 있습니다. 화를 내고 난 후의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내면 일시적으로 시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목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화를 내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합니다. 나쁜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이를 교훈으로 삼고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세요.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격적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화가 났을 때 누군가에게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종종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화는 단지 순간의 감정에 불과합니다. 화가 날 때 그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나면 그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 스스로를 진정시키세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은 자신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어요. 화가 나는 일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머릿속을 채우고 결국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쁜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예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비난하기 전에 예의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면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화를 다루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화를 전혀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우리는 모두 인간이니까 가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화를 참거나 바로 표출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했을 때 감정이 고조되기 전에 잠시 현장을 떠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화를 낸다면 그것이 정말 필요한 반응인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화를 내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분노를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화를 잘 다스리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운다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간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화를 잘 다루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지혜로 남기를 바랍니다.